내림을 처음에 가서 이제 제가 29에 내림을 했어요. 꽃다운 나이에. 안 가려고 이 내림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얘기를 하자 보면 길어요. 그냥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7살에 잃고 저희 형제가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아버지를 일찍 잃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건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젊어서 돌아가셨겠어요. 애를 4씩이나 낳고 이제 돌아가시고 보니까는 생활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동생은 돌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아르목에서 한 집에서 우리 집을 짓고 1년도 채 못 졌어요. 우리가 그 전에 저 부평에 신틀이라는 데를 살았거든요. 그 신틀이라는 데를 살았는데 거기서 집 짓고 아버지가 집 짓고 이제 할머니가 한갑잔치를 집 짓고 이제 무당네 집이니까 원래 무당 다 고모님이 무당을 했으니까 구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구슬 안 하고 할머니가 한갑 차례부터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뭔지 신기운이 조금 있었는지 직성이 있었는지 집을 졌는데 그 새마루가 옛날에 이렇게 쪽마루를 했잖아요. 쪽마루 했는데 쪽마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 큰 오빠가 이제 일경이니까 일경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굿해야 될 것 같아. 떡을 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상해. 왜 마루가 이유 없이 물도 안 젖었고 물도 새는 집도 아니고 새 집인데 저렇게 줄을 맞춰 잘했는데 이렇게 올라올지 몰라. 그건 조화 같아. 구슬해야 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대는 거야. 무슨 굿이냐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음식을 잘못 잡숴서 한갑집이나 잔치집 그런 데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들이 하나였었어요. 제가 고모 셋에 아들 하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죽어도 아들네 집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 평양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저기 그 삼릉에 살던 할머니 연세 잡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연세 잡서적인데 그분이 뭐 막 그냥 아들네 왜 가냐, 응?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당은 다 직성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분이 우리 할머니보다 연세가 좀 더 많이 잡섰거든요. 근데 너 아들 잡아먹으려고 아들네 가냐 막 소리를 지르는 거를 그래도 난 죽어도 아들네로 가서 죽지. 그냥 이렇게 아파서 딸네 가서 죽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제 우리 실제 고모님네에서 모시고 살았거든요. 우리 김금화 선생님. 네. 김금화 선생님. 네. 모시고 살면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네를 가가지고 아들네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아르먹 아버지가 그때는 감기 이제 일 다니면서 조금 피곤하고 그랬는지 감기 이제 한 일주일 앓다가 성모 자해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감기셨는데 감기인데 그게 이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가지고 감기로 인해서 그러고서 병원 들어가자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일어나서 밥을 그냥 하루에 3끼 먹는 게 아니라 몇 끼를 잡수셨어요. 밥을 못 잡수시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아이고 하는데 할머니 밥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할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아버지는 연세가 아주 젊어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때 연세가 이제 79세 좀 더 사셨어요. 저희 집 짓고.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어머니는 32살에 홀로 이제 청산 가부가 됐잖아요. 가부가 됐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애들 넷을 데리고 살 수가 없고 그 넓은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당신이 나가서 번다고 그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김금화 선생님 댁에 고모님 댁에 이제 다 맡겨진 거예요. 넷이. 사남매가 다 이제 우리 아들들 오빠 둘에 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맡겨지면서부터 어려서 무당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는 창피하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학교 다니면 애들이 쫓아서 야 니네 집에 니네 엄마인지 고모인지 무당이라며 야 니는 알지 못하는 애들 야 니는 막 무당인데 저기서 작두 타고 굿하더라 야 니네 집에서 장구 치는 소리 나더라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석간동으로 이제 그 상도동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2학년 되는 애가 3학년 되는 애인가 아마 석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이문초등학교에서 또 거기 한 6개월 다니다가 석간초등학교로 이제 배정이 나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냥 친구들만 보면 학교 반 애들만 보면 같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오지도 못하겠고 창피스럽고 그냥 그 무당이라는 자체가 싫어서. 근데
그 고모님이 작두 타고 옛날에는 마당에서 작두 타고 밖에 마당이 넓어서 지금은 집이 다닥다닥 붙었지만 옛날엔 집이 많이 안 붙어 있었어요. 그냥 공터가 많았고 집 앞에 문 앞에 나가면 공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작두를 타면 저는 숨는 거야. 친구들 보기 창피스러워서 그냥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니까 숨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집안에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고모님 눈에 띄면 이제 집안에서도 보면 손을 이러면서 작두 타면서 너 내들을 따라야지. 세상 없어도 안 된다고.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에 이제 또 그때는 주방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입식이잖아요. 옛날엔 타이로 해가지고 연탄불 떼고 이렇게 끌어다니는 연탄 그거 하루같이 그렇게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부뚜막에가 이렇게 타이로 놨는데 그 타이로 앞에서 밥을 먹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 부뚜막이면 여기다 작두를 갈아서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그 무당에 대한 거를 많이 봤으니까 옛날 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 기억이 그 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소리를 어려서 기억이 그렇게 많이 가서 그럼 밥 먹다가 작두를 보면 섬찟하고 놀래는 거예요. 그 작두를 종이에다 싸서 천에다 싸서 이 작두를 타려면 지금은 그런 게 그냥 간략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그 조왕신을 모셔가지고 조왕에서부터 갖다 올려놓고 그 이불천이라 그럴까 옛날엔 대두롱이래 뭐 이런 천이 지금은 취급도 안 해요. 그 보재기 그 잘라가지고 저기 했는데 주방서부터 작두 탄 데까지 기를 쫙 깔아놔요. 그걸로 깔아놓고서는 그거 이제 작두 타시는 분이 그 기를 밟으면서 올라가서 작두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드럼을 놓고 타지 옛날엔 그냥 말 그대로 쌀가마 이 집으로 돼서 가마 짠 쌀가마를 몇 개씩 올려놓고 탔거든요. 거기다 동이 올려놓고 상 놓고 이러면서.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항상 그냥 구경만 하신 거잖아요. 구경을 하는데 구경을 하면은 저희 고모님이 그냥 냈다는 소리가 넌 내들을 따라야 된다. 아 그런 말을 하죠? 눈만 띄면 제가 눈에만 띄면 넌 내들을 따라라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세상 없어. 그럼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네 남매 중에서 지금 이쪽 길을 가시는 건 선생님 한 분이에요? 네. 그 항상 나이 어린 저한테 11, 2, 3살, 14살, 4, 5살 이러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생각에 이제 저런 소리가 뭔가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그 째부 아저씨 양병열 씨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여기 언챙이처럼 이렇게 입이 좀 약간 째졌는데 소리를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에피소드라고 그럴까 저만의 그분이 항상 여자 옷을 입고 쪽을 질렀어요. 쪽을 질러서 몇 년을 그냥 소리도 하고 여자 소리처럼 진짜 미녀 소리, 서도 소리 굉장히 잘하신 분이거든요. 굿소리도 자랑자랑 넘어가고 항상 하는 소리가 아줌마 이랬는데 몇 년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일이 일찍 끝난 날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마주쳤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조금 기른 머리를 옆으로 싹 넘기고 양복을 입었어.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저씨였어요 아줌마가? 응? 놀라면서 이제 물어봤어. 말이 안 나와서 아저씨 모습이니까 아저씨 소리라면서 아줌마가 아저씨였어요?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때도 박수들이 여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 쪽을 지르고 그렇게 한 분한테 제가 이제 저희 고모님이 하도 작두만 타고 눈에 띄면 그런 소리를 해서 그분이 이제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나이 이제 10대 초반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뒤를 따르라는 게요? 그러면서 넌 내 뒤를 따라 세상에 이 길 못 벗어난다. 내 뒤를 따라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 물었는데 그 아저씨 말씀이 넌 지금은 아직은 무당은 아닌데 시간이 가면 너 무당 된다 소리야. 니네 고모처럼 저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 소리라니까 억장이 무너지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다 알아들었으니까 늘 가슴 아파하고 밥 먹고 빨리 가라고 막 등 떠다니고 왜냐면 이제 고모하고 한 3년을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서는 고모님 옆에 두 집 건너서 이제 살았어요. 두 집 건너서 살면서 고모님 일을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주방 일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고 굿이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밥을 뭐 얻어 먹으러 갔고 이랬었거든요. 그 소리를 귀가 장장하게 들어서 그때서부터 마음을 먹은 게 난 무당이 되면 난 약 먹고 죽을 거야. 왜? 너무 우리 고모님이 그냥 뭐 영화에도 만신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그때 시절에는 옛날에는 애들 막 울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그런다. 잡아가라.
큰 이런 저기 바구니 망태, 그 말 그대로 찌개 들고 문 앞에서 찌개 걸리고 막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은 못 들어가게 해요. 뭘 먹을 거락도 주든지 돈을 몇 불 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문 앞에 다 길을 막아요. 몇 개 그냥 한 4-5 사람들이 바구니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지는 거 종이 줍는 거 그걸 갖다 이렇게 깔아놓고서는 그 앞에서 이러고 들어놓아서 찌개로 이러고 있어. 손님도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에 들면 들여보내고 안 마음에 들면은 그냥 거기다 세워놓고 이래서요.